요거는 사실 한문철 TV에도 지금 소개가 돼서 그치. 갑론을박이 여러 개 있었어. 맞아. 한문철 TV에서 나와가지고 좀 사건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현장의 CCTV라던가 그리고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들이 다 이제 올라와서 한문철 변호사님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TV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교통범죄에서 세 번째 다룰 쟁점은 바로 12대 중과실 관련된 거야. 12대 중과실이라고 다들 들어봤나 모르겠네. 12대 중과실은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정해져 있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이 교통범죄에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것,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 조치하지 않고 운전, 요렇게 12개가 있어. 이게 보고 읽고 하는데 좀 어렵네. 특히 이 중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사건이 심각하다 싶은 것들은 횡단보도 관련된 사건. 다툼의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게 횡단보도 맞아. 사건. 맞아. 이따 우리가 자세한 사례한 게 소개해 줄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그지. 이런 것들도 끼어들기 있잖아. 방법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가령 이제 실선 구간 차선 이동 안 되는 거 누구나 알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끼어들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게 12대 중과실인지 모르는 사람이 꽤 있거든. 실선인 구간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치. 뭐 터널이라든가 교량이 거기도 사실은 끼어들기 하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서 만약 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중과실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간과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여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나고 나면 나의 아주 크나큰 과실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 특히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한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우리가 맡고 있는 사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이슈가 됐냐? 어떤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 옆에 오른쪽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거기를 이제 건너고 있었어. 근데 차가 이렇게 오니까 그 보행자가 너무 놀라서 뒤로 한 발짝 살짝 물러난 거지. 그리고 이제 발이 횡단보도에 걸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야. 맞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 지금 막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사실은 우리 의견이 이렇다 정도로만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사실 한문철 TV에도 지금 소개가 돼서 그치. 갑론을박이 여러 개 있었어. 맞아. 한문철 TV에서 나와가지고 좀 사건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거기 보면 그 현장의 CCTV라던가 그리고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들이 다 이제 올라와서 한문철 변호사님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TV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야. 피해자가 이제 다친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정말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여부만큼은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단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변론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케이스가 또 왜 주목을 받냐면 횡단보도 안에 있다가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벗어나서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난 케이스들은 있어. 그 케이스는 보행자석으로 봐. 그치. 왜냐면 차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면은 그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서 우리 케이스는 그 정확히 반대의 케이스거든. 횡단보도 바깥쪽을 가다가 차가 오니까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 이 경우도 보행자 사고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은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물론 우리가 그 사건 진행하면서 피해자분들에게 합의를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또 그 과정도 도와가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변론을 할 것이지만 내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내가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선 벌을 받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횡단보도 사건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가 또 그 결과를 안팎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게. 자, 여기서 퀴즈. 제한 속도가 60km 구간인 그 구간이 있어. 거기서 80km로 달려야지 속도 위반일까? 아니면 그 60km의 20%만 72km 이상만 초과해도 과속일까? 즉 20%일까 20km일까?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왜? 정답은 80. 이 넘어야지
과속이야. 그치.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한 속도가 몇 킬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20킬로를 초과해야지 과속으로 본다. 60km라면 80 이상, 80이었으면 100 이상이 맞아. 되는 거지. 이게 왜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냐면 우리 과속 카메라 단속 거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자의 재량에 따라서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용서해 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지키지 있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 그렇지. 이 12대 중과실의 과속도 20km가 아니라 20%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 12대 중과실의 속도 위반은 20km. 정해진 이 스피드 리미트보다 20km 이상 과속하고 있다 싶으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길 바래. 그거 타고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까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 지성이 형이 다뤄봤던 사건들 얘기해줄 만한 게 있어? 사실 이 12대 중과실 12개 중에 가장 탑 그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도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맞아. 도로가 빨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를 이제 치게 되면 그냥 그 위에서 사고 나면 다 12대 중과실이야. 그래서 퀴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성인 남성을 쳤을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니? 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을 사실은 12대 중과실로 도입한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보호해라 거기 때문에 어른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쳐야지만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을 상대로 사건을 막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어쨌든 땅이 붉어지면 난 무조건 조심하자. 손에 든 핸드폰 내려놓고 음악 소리 좀 줄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을 지켜주자. 나도 꼭 한번 하고 싶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좀 만든 게 있는데 특히 공무원이 교통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고 그게 뭐 파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된 교통범죄로 다음 영상 찾아올게. 그러면 여러분들 형, 법 안녕. 안녕.